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유니패스를 통해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보시면 맨 우측 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어떤 FTA를 적용했는지, 코리아 차이나 FTA, 한중 FTA,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서식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소급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Issued retroactively.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수출자, 생산자, 그리고 수화인, 수입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품의 명칭이 나와 있고 HS 코드 6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 PSR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세번 변경 기준인지 부가가치 기준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발행했기 때문에 세번 변경 기준,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적용해서 발급해 드렸는데요. 인보이스 번호를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출 면허가 됐고 인보이스와 수출 면장 그리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소명서를 근거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인천 메인 커스텀스 인천 본부 세관에서 반장님이 발행해 주셨고 이 하단에는 수출자의 사인이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2 그래서 물품이 3가지 정도면 한 장으로 발급이 되는데 4가지 물품 이상이 되면 이렇게 뒷장으로 추가 더 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물품 규격이 나와 있고 HS 코드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 수량 그리고 발급한 기관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원산지 증명서 번호가 나와 있고요. 코리아 베트남, 한 베트남 FTA를 적용해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입니다. 한중 FTA 양식과 다르게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협정별로 양식이 조금씩 다르고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도 표현 방식이 중국은 PSR, 품목별 결정 기준을 세세하게 구분 안 해놨지만 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번 변경 기준인지 부가가치 기준인지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를 보면 적어도 품목별 결정 기준이 3번 변경 기준인지 부가가치 기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생산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 자 입장에서는 생산자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품 규격이 나와 있는 부분에 추가해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물품명 아래쪽에 생산자 정보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니패스를 통해서 세관에서 발행받은 거고 그 발행해준 기관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인천세관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제품도 3가지 이상 되다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갔고요. 보시면 이 하단에 수출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양식을 보시면 늘 봐왔던 인증 원산지 번호에 증명 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을 받았는데 이 발행을 하려면 업체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용만 입력해 드리고 발급은 업체에서 직접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발급받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업체에서 직접 발급받냐면 이게 원본으로 출력해서 한 아세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는 원본을 꼭 보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하게 되면 다시 업체에서 원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 업체에서 발행을 해서 바로 이제 그 베트남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베트남은 한 아세안도 해당되고 한 베트남 FTA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아세안 FTA를 적용해달라고 하셔서 폼 AK 양식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 발행본에는
경기 북부 상공회에서 인장이 찍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수출자의 대표자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업송장의 인보이스 번호. 그래서 수입할 때 인보이스와 원산지 증명서에 인보이스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인보이스가 바뀐다면 바뀐 인보이스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기간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자율 발급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설명하여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신고서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원산지 신고서라 하면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되어 있으면 원산지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 신고서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손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 여기서 다른 상업서류란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을 말합니다.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화증권, BL은 원산지 신고서 목적상에 상업서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일 경우 한 이유 또 한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산지 문구가 상업서류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 내용은 인증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EU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손품상 기준으로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번호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인보이스라면 이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로 이 문구가 작성되더라도 원산지를 인증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산지 판정을 했을 때 원산지로 확인된 국가를 적어주는 겁니다. EU 같은 경우는 27개 국가 중에 프랑스로 판정이 됐다면 FR 아니면 프랑스의 풀 명칭을 국가명을 기재하면 그것으로 이제 원산지 국가명을 기재해 주는 걸로 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구를 인증번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해가지고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품목별이란 HS코드 6단위에 대해서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 이 HS코드가 뒷자리가 6번째가 바뀌었다 하면 다시 또 품목별 인증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별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업체별 인증은 업체가 여러 물품, HS 코드가 다양한 물품을 제조할 경우에 주요 생산품 5개 물품 정도를 세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판정이 받으면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서 그 번호로 이 문구를 작성해서 수출하면 상대국에서 원산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을 받은 인증서 샘플인데요. 보시면 상호, 업체명이 나와 있고 주소, 대표자, 그리고 인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발행해주는 세관, 코드 020 인천세관이고요. 22년 올해에 발행이 됐고 일렬번호 6자리가 있습니다. HS코드는 4자리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8421. 그러나 기준은 6자리이기 때문에 6자리 변동됐을 때는 다시 품목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협정 한 이유. 유효기간은 22년 3월 3일부터 27년 3월 2일 5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위 업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인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기관 인천세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별 인증 받은 업체가
그 인증번호를 손품장 상에 하단 여백에다가 기재를 하고 인증번호를 기재해서 수출한 상업송장 샘플입니다. 보시면 한국 업체가 헝가리에 있는 업체에 수출을 하였고 거래 조건은 DAP 조건으로 부산항에서 헝가리에 있는 항으로 수출한 조건입니다. 당연히 6,000유로화가 넘었기 때문에 처음 수출하지만 인증을 받고 수출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경우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미 FTA의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 서류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서류에 작성해서 하기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성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자율발급이기 때문에 사후 검증 부분에 있어서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검증 시 이 작성자한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자의 인적사항들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자, 생산자 정보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다를 경우에 반드시 수출자를 기재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만약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다면 이 내용에 따르면 생산자만 기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원재료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원산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나 이럴 때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 정보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HS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HS 코드가 버전이 있습니다. 2002년 버전이 있고 2012년 버전. HS 코드는 국가 간 품목 분류 협약인데 이 물품이 자주 일어나는 품목들, 자주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HS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고 거래가 중단되거나 이제 없는 물품들은 HS 코드가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식 기차 장난감인데요. 2002년도에는 950310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950300의 1000번으로 좀 더 세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FTA 협정을 맺을 때는 2012년 버전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2002년 버전으로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에서 요구하는 바는 2002년 버전으로 HS를 기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12년 버전으로 적어져 있어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HS 코드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코드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즉 원산지 증명서상에 A로 돼 있다면 신고할 때도 A 물품으로 신고를 해줘야 되는 동일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고서의 HS 품목에 따른 원산지 기준이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950310일 때는 원산지 결정이 CTH였어요. 그리고 950300일 때는 CTH. 이렇게 동일하다는 건 충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하면 적용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당 물품이 한미 FTA 협정에 의한 작성이 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를 맺어서 이미 시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여기에 한 멕시코 FTA라고 적어진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구가 한미 FTA 협정으로 발행된 문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포괄 증명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그 제품에 동일한 물품이 자주 수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계속 발행하는 게 아니라 포괄로 발행을 해서 그 유효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근거로 세관에서 이러한 양식이면 되겠다 해서 공고 서식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수출자,
포괄 증명기간, 생산자, 수입자, 그리고 품명. 포괄 증명이라면 수량 단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5년간 수출입될 물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워놓으면 되고요. HS 코드는 2002년 버전으로 기재해 주시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WO나 PSR, PE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이면 WO, 그리고 세 번 변경 기준, 품목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기준이면 PSR, 그리고 한국과 미국산 원산지 재료로만으로 생산된 경우 PE,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PSR 제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미국에서 수입됐으면 USA, 한국이면 KR. 이렇게 해서 작성자, 작성일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작성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지 보시고 협정을 적용해 주거나 미국에 보낼 때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정 관세가 적용을 할 때 어떤 요건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수입 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HS 코드를 결정을 했고 원산 결정 기준에 따라 협정 세율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최악 상대국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원산 판정을 했는데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한국산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 적용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용을 해주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긴급한 물품인 경우에 또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올 경우에 FTA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했다가 사후에 많이들 적용을 신청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선적 후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사후 발행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을 해주면 바람직한 FTA 적용이 되도록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FTA 원산지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